너희가 고란에서 보고되는 모든 것들은 이 나라 국운과 직결된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혀를 뽑는다. 새로 들어온 어린 궁녀들에게 입조심하라는 의미로 입주위를 횃불로 휘두르는 쥐불이 끌려라는 궁중행사를 진행하는 감찰상구. 그리고 입조심하는 것 외에도 궁녀들은 지켜야 할 규율들이 많았고 엄격했다. 궁녀로 궐에 들어오면 살아선 궁을 나가지 못한다. 그중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건 왕의 여자인 궁녀가 다른 남자와 정울통하는 것이었다. 궁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차명에 처한다. 그렇게 왕 이외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궁녀는 쥐불이 끌려에 끌려가 다른 궁녀들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 시각 남자와 정을 통해 임신까지 한 천령은 죽고 싶지 않아 몰래 아이를 낳는다. 전하, 축시옵니다, 전하. 전하, 일어나셔요. 전하. 그렇게 중전은 자던왕을 깨우고 거사를 치른다. 그리고 발칙한 중궁전 지밀궁녀인 정렬은 그 현장을 몰래 훔쳐본다. 중전마마께서 축시쯤 주상전을 깨우셔서는 전하, 승은을 내려주세요. 제게도 왕의 은혜를. 전하, 이 나라를 위해 세자를 낳을 겁니다, 전하. 그러게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도 별 수가 없다니까. 희비마마께 선수를 뺏기고 도끼가 그냥 바짝 오르신 게지. 왕자를 낳았어도 희빈맘만 첩이잖아. 그것도 우리 같은 궁녀 출신이고. 그래도 주상전하께서 15년 만에 본 아들이잖아. 며칠 전에는 그 핏덩이를 원자로 삼겠다고 하셔서 대전이 그냥 발칵 뒤집혔다 그러던데? 대비마마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게 주상전하 뜻대로 되겠어? 거참 말 많네. 응? 아침부터 일하는 데 와서는 그냥 나불나불나불. 그리 방정 맞은 입으로 어찌 지밀궁녀가 됐누? 중전께서 전하 눈 드는 곳에 어디 반반한 애를 주시겠어요? 뭐야? 입 조심하라고 이거사. 괜히 쥐불이 근래에 끌려가가지고 혀쑥 뽑히지 말라고. 감찰상궁이 아직 처형할 궁녀를 못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계신다던데? 그렇게 쥐불이 끌려에 끌려가 끔찍한 벌을 받기 싫었던 궁녀들은 다들 겁을 먹고 흩어지고, 밤새 중궁전 당직을 서 자기 처소로 자러 간 정렬은 자기가 정말 왕의 승은을 못 받을 관상인지 체크를 한다. 그러다 옆방 원령의 꽃신을 보게 되고, 월령아, 안에 있니? 희빈전 궁녀인 원령을 부르는데, 그런데 원령은 죽어 있었고, 죽은 원령을 보고 놀랐던 정렬은 평소 탐이 났던 원령의 놀이개가 눈에 들어왔고, 결국 은여가 되려는 것이 어찌 그리 비가 약해? 한편 어린 수경과 함께 죽은 원령 처소로 현장 감식을 온 천령.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예서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이 아니야. 목을 매단 줄 주위의 먼지는 사방으로 흩어지기 마련이다. 봐라. 움직임이 없었다는 증거야. 또한 자살한 사람은 눈을 감고 주먹을 쥐지. 죽음의 공포를 견디느라 어금니도 앙당 문다. 살해된 게 분명해. 그렇게 시체와 현장을 감식한 천령은 원령이 살해됐다고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때 궁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감찰상궁이 나타나고, 불경스럽게 궁녀가 궐안에서 자살이라니. 자살이 아니잖아요. 용의 주도하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검어서 자살로 올려. 자살로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를 한다. 검험은 누가 합니까? 천령이라고. 이번에 새로 내은여가 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라면 궁녀 생활을 해봤으니 고란의 생리를 잘 알겠군요.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신념하십시오. 그렇게 최고실세 상공들까지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원하는 가운데 현장에 놀이기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원령이 살해됐다고 확신하던 천령은 원령 시체를 살펴보다 원령이 출산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불. 뭡니까? 한편 희빈전 궁녀였던 원령의 죽음을 알리러 희빈전을 찾아간 감찰상고. 마마님께서 이 외진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문안 갈 준비를 하시나 보군요. 원령이란 아이가 오늘 아침 목을 맸습니다. 그렇게 희빈전을 찾아간 감찰상공은 원령이 자살해 죽은 것처럼 심상궁에게 말을 하고 천령은 상관인 천상궁에게 원령의 출산 사실을 확인받는데 사산이나 낙태한 적은 없어. 그럼 볼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살이라니요. 이 아이는 자살한 거다. 살해된 겁니다. 안 그래도 희빈마만 대비마만 눈밖에 났어. 이 일이 밝혀지는 날엔 아무리 왕자를 낳아서도 걸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냥 두고 볼 것 같으냐? 희빈마마께는 의녀 하나 걸에서 내쫓는 일 아무것도 아니야. 한편 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간 희빈. 대비마마께서는 문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문안은 받지 않으시더라도 왕자의 문안은 받아달라 여쭈었느냐. 왕자님을 중전 마마의 양자로 입적시키지 않는 한 마마나 왕자님이나 보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내 오늘도 대비마마께서 문안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다신 이곳에 발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쭈어라. 천한 것이 아들을 하나 얻었다. 어디서 감히 유세야 유세가? 아무리 손이 귀해도 천한 후궁의 소생이 이 나라 왕통을 이어갈 순 없다. 아무리 제가 탐탁치 않으셔도 이 어린 것은 대비마마의 손자입니다. 그걸 인정받고 싶다면 아이를 포기해. 중전의 양자로 입적시키기만 한다면 주상이 그 아이를 원자로 책봉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희빈은 왕자를 낳고도 천안 궁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비에게 또 멸시를 당하고 네가 어떻게 의녀가 됐는지를 생각해. 값싼 동정으로 네 학계를 망칠 셈이냐? 제가 죽어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걸에서 애를 낳은 게 밝혀지는 날엔 궁녀들 모두 국문장에 끌려나가 처녀막 검사를 받게 될지도 몰라. 처녀가 아닌 궁녀들이 밝혀지면 어찌 되는지 몰라.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로 지불이 끌려해서 처형당하겠지요. 범인은 그 약점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내 명부에서 스스로 덮어버릴 거라는 자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천상궁의 설득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은 천령은 원령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소녀 내의녀 천령이라옵니다. 제주어른을 뵈러 왔습니다. 나으리. 대감께서는 지금 안 계시다. 제주어른께서 서고에서 희빈전 궁녀들의 진료 기록을 빌려가셨는데 혹시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찌 대감 보시는 물건에 손을 대? 나으리, 제주어른께서 돌아오시면 희빈전 궁녀들의 진료 기록을 오늘 중으로 서고에 반납해 주십사 여쭤주십시오. 그렇게 천령이 원령을 죽인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또 엉덩이 들썩이고 있네. 머리가 방중수론 갈고 닦아 어디다 써먹게? 교성은 낼 수 있을까? 따라해봐. 안 해? 안 해? 해봐. 해보라고. 마마님 오세요. 얼마 전부터 창고에 있는 금사 은사가 몇 가닥씩 없어지고 있다.
벌레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극형에 처하는 걸 모르느냐? 옥진이 새벽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옥진이 창고 쪽으로 가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옥진이 바느질 통 가져와. 그렇게 옥진은 일진 궁녀들의 거짓 제보로 인해 금실과 은실을 훔친 누명을 쓰고 옥진을 그냥 골탕 먹이려 했던 일진 궁녀들은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를 어디다 숨겼니? 이내 어디다 숨겼어? 알게 된다. 권례에서는 바늘 하나, 실 한 올이라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자는 손목을 자른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순 없어. 실 몇 가닥 때문에 손가락을 아예 못 쓰게 되고 싶으냐? 어딨어? 그때 엄상궁 지시에 따라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옥진을 고문하던 수방으로 그 감찰상궁이 나타나고 마마님께서 수방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옥진이란 나인이 있지. 그 아이는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내가 자네에게 내 명부위를 시시콜콜 보고해야 하나? 그리고 수방에서나 왕이지 감찰상궁보단 서열이 낮았던 엄상궁은 옥진을 찾는 이유를 재차 묻지도 못한 채 옥진을 바로 넘겨준다. 그리고 감찰부로 끌려간 옥진은 말을 못해 글로 알리바이를 진술한다. 네가 침장내 준비를 수방에 했었다는 건 근무 일지를 보고 알고 있었어. 원령이 왜 자살한 것 같으냐? 그리고 사실 감찰상궁은 천령에게 원령 사건을 자살로 종결시키라고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이해져가는 궁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쥐부리 걸렸대 뭐라도 꼬투리 잡아 본보기로 처형할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일이 수습될 때까지 넌 여기 있게 될 거다. 결국 원령이 왜 자살했는지도 모르는 옥진을 감금시키기까지 한다. 고정하세요, 마마. 왕자의 앞날을 생각하면 중궁전에 양자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선왕의 후궁들이 머리가 깎여 봉은사에 유폐된 걸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절이 완강하시니 마마, 강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령이 처소에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게 진즉 궁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일로 윗전에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원자 책봉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원령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희비는 충격을 받고 마마! 마마는 모른 척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다. 원령 시체를 직접 보러 가기까지 한다. 내 은녀는 어디 있느냐? 잠시 나가셨습니다. 사인이 무엇이냐? 목을 매 자살한 것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희빈이 그렇게까지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양가에선 주인아 씨가 잘못하면 몸종이 대신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천한 것이 후궁이 됐다고 양갓집 규수라도 된 줄 아느냐? 원령아, 내려와라. 하오나 마마. 자기를 망신 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잘 아는 희비는 그렇게 원령을 물리고 매맞을 준비를 하는데 주상전하께서 찾으셔도 자기 차례가 아니면 사양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정소희와 합방하는 날인 것을 뻔히 알고도 주상전하를 침소해드리다니 이매가 억울하다고는
저리 비키지 못해? 천안 궁녀 주제에 니년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윗전이 하는 일을 방해하다 죽을 수도 있는 궁녀 신부님에도 원령은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의 상전인 희빈을 보호하고 괜찮아? 희빈에게도 궁녀 생활도 같이 한 그 원령이 궁녀 이상이었고 흡별할 수밖에 없었다. 근래 그 원령이 자살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내 은여가 돌아오는 대로 내가 보자 있다 일러라. 결국 정말 자살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밤새 대전에서 숙직을 서고 묘시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을 들어가려는데 옆방 문틈으로 이상하게 보여서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원령이 목을 메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감찰부로 끌려간 정열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진술 연습을 하는데 문을 열고 보니 원령이 목을 메고 이미 죽어 있어서. 하지만 무력의 눈이 멀어 죽은 원령의 놀이개를 훔치는 죄를 이미 저지른 정열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결국 환영까지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쪽입니다. 혼자 봤으면 하는. 감찰 상궁이 허락을 했다고 감찰 궁녀들에게 거짓말을 한 철령이 정열을 신문하러 찾아오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정열은 훔친 원령의 놀이기를 자신의 버선 속에 빠르게 숨긴다.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 오랜 능지처참되는 죄인도 여러 봤는데 바로 전날까지 예법이니 도리니 고고한 척 떠들어대던 양반들도 그 순간이 되면 자기가 똥을 싸는지도 몰라. 쥐부리 굴려 봐야 하는데. 원령 얘기를 하고 있었네. 원령은 늘 제멋대로였어. 내규며 서열 같은 걸 우습게 알았지. 난 중궁전 궁녀고 지는 후궁전에서 일하는 주제에 나이 좀 많다고 반말해. 무슨 마마님이나 되는 것처럼 비단 옷 입고 꽃신 신고. 윗전에서 하셨으면 경을 쳤을 텐데. 처소 밖에서 그러진 않았으니까 남들은 모르지. 그리 멋을 냈으면 혹시 원령이 마음에 둔 사내라도 있었나? 사내? 그렇게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정열을 신문한 철령은 이젠 옆방에 있던 옥진을 신문하는데 꽤 좋은 놀이개군. 궁녀들 월삭이라고 해봤자 무수리만도 못하지 않나. 원령은 쉬는 날이면 비단옷에 꽃신을 신었다던데 자네에게 이걸 주고 입을 다물어 달라던가. 방을 같이 쓰면 친자매보다도 가깝게 되질 않나. 원령에겐 남자가 있었어. 그렇지. 자넨 알고 있어. 누가 원령을 임신시키고 살해했는지 날 믿고 아는 분 말해주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자네 목숨도 위험해. 그놈은 원령과의 일이 밝혀질까 봐 거란에서 살인을 했단 말일세. 그렇게 철령의 말을 엿들어 원령이 살해됐다는 걸 안 정열은 살해당한 원령의 놀이개를 훔쳤다는 죄책감과 함께 살해 누명까지 쓰게 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또 환영을 보게 되고 필성을 하게 된다. 자넨 그만 돌아가 주게. 그렇게 정열은 미쳐버리고 옥진이 말을 안 해 원령 살해범과 관련된 단서를 알아내지 못한 철령은 그날 밤 살해범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원령의 처소로 찾아가고 처소에 있던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그때 잠겨있는 한 반지꼬리함을 보게 되고 바늘로 함을 열은 철령은 한 통의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도아이 모과 보지 경거 모과를 던져주기에 예쁜 배옥을 보냈네. 힘을 빼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나리 못할 짓 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죽기라도 하자는 거냐? 은희란 것이 그런 건 알아서 조심을 했어야지. 지워. 결국 철령은 그 이영익이 원령과도 사통에 임신을 시켰고 원령이 자기 말을 안 듣자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원령을 살해까지 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고양이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때 괜찮으세요? 그렇게 괴한의 습격을 받고 기절했다 깬 철령은 깨자마자 살해 동기가 담긴 연애 편지를 찾는데 하지만 연애 편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원령 건가? 이 안에 연애 씨가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네. 결국 같은 방을 쓴 옥진을 다시 신문하러 간 철령. 궁녀는 입건할 때 주상전하에게 정절을 맹세한 몸이야. 그런 궁녀를 애까지 베게 만들고 죽인 건 주상전하를 능멸한 죄로 사용이네. 원령이 한을 풀어줘야지. 지금 범인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궁녀가 희생될지도 몰라. 하지만 뭐가 두려운지 또 진술을 거부한 옥진. 이대로 입을 다물면 아무도 자네를 도와주지 못해. 여기 좀 와보세요. 정렬이 숨을 못 쉽니다. 빨리요. 그때 한감찰 궁녀가 정렬이 위급하다며 철령을 부르고 내려. 정렬에게 달려간 철령은 응급처치를 해 정렬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몰래 삼킨 원령의 놀이개를 토해내게 한다. 그리고 그때 어째서 내 은혜를 드린 게야? 정렬이 이걸 삼켜 숨기려 했어요. 원령의 것일 겁니다. 이건 왕실인장이 지켰어. 이게 궁녀 물건이 아니야. 정표로 받았겠지요. 어디 왕실 어린이 궁녀를 건드리는 일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종친이 원령을 농락하고 살해했단 말인가? 국문장에 끌려가고 싶어? 이렇게 일을 덮으셨다가 또다시 터지면 궁녀들 기강을 다 잡으면 돼. 쥐부리 근래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도둑질을 하거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되는지. 궁녀들을 겁주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원령을 죽인 건 저 아이야. 이걸 훔치려다 들켰어, 우발적으로. 모든 걸 정렬에게 뒤집어 씌우시겠다는 겁니까? 내 널 찾은 게 언젠데 이제야 오느냐. 송구하옵니다. 원령인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아이다. 그 아이가 어찌 죽었느냐. 자살처럼 보이게 대들보에 매달았지만 누군가 살해한 겁니다. 어디서 그런 망발을? 어찌 궐안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단 말이냐? 마마를 음해하려는 모략입니다. 원자 책봉을 무산시키고 마마를 궐에서 내치려는 자들이 꾸민 짓이에요. 누구에게 사주받았느냐? 이걸 보십시오. 이건 내의원 서고에 있던 박은여가 작성한 원령의 진료 기록입니다. 조작돼 있어요. 박은여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박은여라니. 니년이 지금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봐라! 당장 끌어내! 마마, 원령은 궐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인연이 어느 안전이라고. 범인은 그것을 은폐하려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놔라! 끌어내! 의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증거만 찾으면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 마마, 희빈 마마, 이거 놓아라! 놓아라! 박은여가 기거하던 곳입니다. 불을 떼다 졸았던 모양인지 부엌 아궁이에 얼굴을 받고 있었어요. 한편 출궁 후 자기 집에서 불을 떼다 죽은 박인여 집을 현장 감식하러 간 천상궁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다 아궁이에서 타담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조작되기 전에 기록된 원령의 진료 기록 원본이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령 일이 데뷔전에 들어가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져. 원령은 마마께서 8년이나 데리고 있던 나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한을 생각하신다면 진실을 파헤쳐. 진실? 여기선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비도 처벌받고 죽은 자의 죄로 산자까지 죽는다는 걸 모르나? 안 그래도 대비께서 호시탐탐 왕자를 뺏어갈 기회를 노리고 계신데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어찌 되는 줄 아나? 자넨 지금 우리 숨통을 죄고 있어. 그렇게 사건의 진실보단 희빈의 아내가 더 중요했던 심상궁은 집어넣어. 원령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기 위해 철령을 감금하는데 그런데 그곳엔 굶주린 쥐떼까지 있었다. 한편 수방에서 바늘 고문당해 상처 입은 손으로 자기 몸에 뭔가를 새기고 있는 옥진. 그리고 심상궁 몰래 철령을 구해준 희빈. 지금 나가야 하네. 이대로 있으면 위험해. 왜 절 구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만 물어보세요. 원령이 정말 살해당했나? 범인을 잡아주게. 그렇게 자신의 아니보단 진실이 더 알고 싶은 희빈은 철령에게 원령을 죽인 살해범을 꼭 잡아달라고 하고 남자들만 출입 가능한 내유한 관리들 직무실로 남장을 한 채 잠입한 철령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자기를 기절시킨 후 연애 편지를 훔쳐갔을 걸로 의심되는 이영익의 직무실로 몰래 들어간다. 그리고 확실한 살해 증거인 그 연애 편지를 찾는데 그런데 그 연애 편지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또 다른 궁녀에게 주려고 쓴 듯한 똑같은 내용의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데뷔전에서 뭐 들은 거 없나?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보게, 저걸 가져가. 결국 철령은 들통이 나고 붙잡히고 말았다. 내 방에서 뭘 했어? 뭘 했냐고? 그 편지 당신이 가져갔지? 그걸 찾으려고? 이미 태워버렸어. 역시 안 울면서 니놈의 그 혼종 가면을 맡겨버리겠어. 같이 죽기라도 하자는 거냐? 차라리 그 병이 나았을 거야. 전하께서 궁녀 하나 건드렸다고 조카 목을 베실 것 같아? 애까지 베게 했다면 미쳤구나. 그렇게 이영익은 자신의 죄를 모두 밝히겠다는 철령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철령은 상가루를 이영익에게 뿌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겁이 난 철령은 도망을 친다. 그리고 상가루가 눈에까지 들어간 이영익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자에게 환장한 이영익은 여자 환영을 보게 되고 그 여자 환영을 쫓다 홀로 가게 된다. 그리고 검험실에 갔다 수경에게 감찰부에서 원령 시신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은 철령은 빠르게 화장터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미 늦은 후였고 결국 화가 나 감찰부로 쳐들어간 철령. 차상국마마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상국마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원령 시체를 화장하시다니요. 다 끝난 일이야. 끝나다니요. 원령방에서 나온 겁니다. 연애 씨예요. 필적을 대조해보면 누가 원령을 범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영익이 죽은 줄 모르는 철령은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이영익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왜 이러십니까? 죽은 옥진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자넨 상관할 일이 아니야. 충격적인 사실을 이게 무슨 짓이야? 알게 된다. 저희 모과를 던져주기에 예쁜 배옥을 보냈네. 꼭 갚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이었네. 그랬다. 이영익에게 연애 편지를 받은 궁녀는 이게 어디서 한들 팔아? 옥진이었다. 벙어리 주제. 언제까지 수방이 남아 있을 거지?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참, 가자. 괜찮은가? 한편 왕과의 사랑을 꿈꿨던 정열은 전하, 소녀 전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방중수를 익혔나이다. 완전히 미쳐버렸고 주상 전하께서 계신 침소를 범하다니 이런 황당한 것들 무력의 눈이 멀어 원령의 놀이개를 훔친 죄로 처형까지 당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 마마도 저희가 무고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무고하다고? 자네 입으로 저희가 원령의 놀이개를 훔쳤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왕실 물건에 손대는 자는 극형이야. 저의 오늘 밤 쥐브리 근려에서 처형될 거야. 결국 원령 살해범은 못 잡고 사건을 파헤치다 궁녀들만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철령은 절망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철령의 스승이었던 천상국마저 급사를 맞아 죽게 되고 결국 철령은 더 좌절하게 되는데 스승님, 입속에 뭐가... 그때 천상궁이 생전에 좋아했던 담뱃대를 물려주던 수경이 천상궁 입속에 뭔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철령은 천상궁 입속에 들어있던 그 뭔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원령의 진료기록 원본이었다. 그게 뭡니까? 암으로 써있네요? 원령의 진료 기록이다. 이건... 잉태 가능한 날짜. 그런 건 마마들이나 필요하지 저희 같은 궁녀들이... 서구에 가봐야겠다. 그렇게 원령의 진료기록 원본을 본 철령은 내의원 서구로 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주상 전하가 희빈전을 찾은 날짜와 같다. 그랬다.
원령과 잠자리를 해 애까지 낳게 한 남자는 왕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회임이 안 돼 불안했던 희빈이 원령을 자기 대신 왕과 합방시켜 왕자를 낳게 한 것이었다. 전하, 축시옵니다. 교합하시옵소서. 그렇게 철령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자네가 원령을 어떻게? 원령이 곁에 있는 걸 두려워한 건 제가 아니라 마마셨어요. 무슨 소리야? 원령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마마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희빈을 위해 왕자까지 낳아준 원령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다른 궁녀들 눈에라도 띄면 어쩌려고? 다 같이 죽고 싶으냐? 결국 모든 게 들통나 차명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었던 것이었다. 마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왔어도 제 아이입니다. 젖은 흘러 넘치는데 앉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걸 밖으로 내쫓아 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마마께서는 그 애를 감당하지 못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네가 감히? 박의녀가 죽은 걸 알게 되면 어쩝니까? 자기가 생모라고 밝혀보십시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마를 어떻게 모셨는데 내 아들을 살인자의 손에서 크게 할 수는 없어. 마마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결까지 강요당한 심상궁은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결국 이마가 찢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실성한 듯 웃는 심상궁. 그리고 뭔가를 품 안에서 꺼낸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마마님 궁적입니다. 그건 내 손으로 태워버려. 그랬다. 희빈은 원령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자매라 자기 대신 왕과 동침을 시킬 수 있었고 원령이 통제가 안 돼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기에 결단을 못 내리는 희빈을 위해 원령을 죽였는데 아일레나, 이 아이는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자결까지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자 정신이 반쯤 나간 심상궁은 매달리는 희빈을 뿌리치고 희빈, 아니 원령의 아이를 빼앗아 안고 도망을 친다. 그렇게 원령의 아이를 빼앗아 안고 도망을 치던 심상궁은 누구야? 오싹한 기운을 느끼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때 원령의 환영을 보게 되고 놀란 심상궁은 원령의 아이까지 떨어뜨리고 만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헛것을 봤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원령의 아이를 품에 안는데 그런데 심상궁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 자기 아들을 돌려받으려고 원기가 된 원령이 진짜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감찰 상공주도 아래 쥐불이 근려가 시작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손목을 잘라 거래소 쫓아낸다. 그리고 이내 궁녀들의 기강을 잡는 본보기로 처형될 정렬이 처형대로 끌려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심상궁이 원령 살해범인 걸 알아낸 철령이 정렬의 죽음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정렬을 풀어줘! 하지만 그런데 죽은 궁녀는 정렬이 아니었다. 심상궁. 사실 희빈은 아이를 빼앗아간 심상궁을 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힘이 부쳤고 결국 자신의 아들을 못 지킨 희빈을 본 원령은 나약한 희빈 대신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원기가 돼버린 것이었고
희빈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것이었다. 이러지 마. 당장 천연을 내 명부로 뽑아. 미쳤어. 네가 미친 짓이야. 난 여기서 날 거야. 날 거야. 무슨 일이냐? 그렇게 미쳐 날뛴 정렬은 다시 붙잡히고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쓴 철령을 안타깝게 쳐다보던 원령의 원기는 철령이 도망가는 걸 본 후 자기 아들을 빼앗아 중전에게 주려고 한 대비를 찾아간다. 누군데 국모의 옷을? 노상궁 어디 있어? 내 아이는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희빈 몸으로 들어간 원령의 원기는 대비를 급살맞아 죽게 만들고 감찰 궁녀들을 피해 도망을 치던 철령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곳에서 죽은 이영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아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울음소리를 따라간 철령은 원령이의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철령에게 다가오는데 희빈마마, 내 아이를 돌려줘. 지브리 굴려를 보셨죠? 아이를 내놔. 원령을 죽인 게 심상궁이란 걸 마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마마께서 시키신 겁니까? 아이를 줘. 이 아이는 원령의 아이야! 내 아이야. 아이를 줘. 그 아이 왕이 될 거야. 내 아이를 죽일 셈이야? 결국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철령은 희빈에게 아이를 넘겨주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원령의 아이를 살리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철령은 가슴에 묻은 자신의 아이를 떠올린다. 그랬다. 아이를 지우지 못했던 철령은 그 아이를 낳았고 살고 싶어 자신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가슴에 묻었던 것이었다. 데려가. 그래, 그런 아픔을 가진 철령이었기에 아이를 낳고 살아던 원령의 한을 꼭 풀어주고 싶어 끝까지 수사를 했던 것이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작정이냐? 넌 알고 있어. 쥐브리 근료에서 어떻게 심상궁이 죽었는지. 그렇지? 숲에서 네가 만난 게 누구야? 어찌 됐나?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령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죽은 대비 따라 궁녀 출신 희빈을 무시했던 후궁들은 알아서 기게 된다. 주상 전하께서 다들 들어오시랍니다. 그리고 서열상 중전이 위이긴 했지만
다음 왕이 될 왕자를 등에 업은 희빈이 실질적 내명부 넘버원이 되었고, 그 내명부 최고 실세가 된 희빈은 천령 수사를 그만두라는 듯 감찰 상궁을 쳐다보고, 그리고 눈치 빠른 감찰 상궁도 희빈의 의중을 바로 알아챈다. 어째서 이제와 모든 걸 덮으려는 거냐? 궁녀로 입궐할 때 마마님들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잊지 마라. 그렇게 감찰 상궁은 천령에게 다시 한번 함구령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고, 이미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걸 말하지 않겠다고 피해 맹세를 한 감찰 궁녀들은 끝까지 아는 걸 말하지 않은 천령에게도 피해 맹세를 하게 한다. 대비마마의 유지를 받들어 무진년 10월 18의 날 왕자 균을 원자로 책봉해 종묘에 고하노라. 그렇게 원령의 아들은 원자로 책봉되고, 모든 진실을 덮기로 피해 맹세까지 한 천령은 자신을 희빈전 어인녀로 승진발탁한 희빈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리고 원령의 원기가 빙의된 희빈 역시 자신을 쳐다보는 천령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모든 비밀들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구중궁궐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끝납니다.